안녕하십니까, 답차TV 최로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생방을 하는 날인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송 못할 것 같아서 녹화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녹화로 진행을 하고 오늘 아쉽지만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장중이긴 한데요, 점심시간 정도 지금 11시 28분이네요 요 무렵을 이용해서 좀 한가한 틈을 이용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도미너스 차트입니다. 그 코인 좀 지금 코인은 뭐 예상한 흐름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지금 뭐 한 5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57,500 정도 갔었나요? 자, 뭐 어쨌든 그랬고, 자, 도미노 차트 보면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가 내려온 이후로 다시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 도미너스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토탈 차트 보시면 지금 좀 내려왔다가 지금 방금 전부터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예. 뭐 크게 내려갈 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뭐 올라가서 저항을 받다가, 그죠? 저항을 받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지금 그 엔화가 좀 다시 강세로 살짝, 아니 약세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서 그런지 다시 전체적으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만요. 엔화가 제가 아까 좀 차트를 조금 다른 걸 봤었네요. 니케이도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니케이 차트는 뭐 엔화도 살짝 반등 나오고 있는 건 맞네요. 그죠? 니케이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연속적으로 제가 이제 그 반등 구간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략 비트코인 기준으로 약 한 5만 7천, 적게는 5만 7천대에서 많게는 6만 1천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폭을 넓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반등은 필연이다. 그게 중요한 포커스예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탈 2 보시면 마찬가지죠. 동일한 차트입니다. 예, 흐름의 동일한 차트. 자, 토탈 3. 자, 토탈 3가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다는 것은 토탈 3의 그 하락폭이 사실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원화 차트 뭐 아직 돌파는 안 됐는데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왼쪽 자리가 이렇게 지지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죠? 큰 뭐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러 차트인데 달러 차트 마찬가지로 5만 7천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기준이 여기에요. 이 추세의 자리를 단방에 이렇게 돌파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장세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혹여 뭐 이렇게 돌파했다가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범위를 6만 1천대까지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사실은 뭐 보수적으로 보면 요 정도가 굉장히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반등의 최소치,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내려왔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 충분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거래자들, 제가 이제 여기서 무조건 올라온다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단기 거래자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매도를 했다가 지켜봤다가 뭐 다시 매수를 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뭔가 모양을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 뭐 이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수익을 확보한 후에 조금 더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이제 위쪽으로 공격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이거 아니구나.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여전히 조금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다행히 여기가 크게 문제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지지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반등의 모습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 근데 뭐 어쨌든 반등은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후의 모습은 좀 더 강해질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 종목만 딱 이걸 리딩한다거나 이 종목만 막 계속 바라보면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리플. 와, 리플이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제가 이제 리플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예? 이거 올라갔을 때, 뭔가 리플이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극복하고 확 올라가고 있어요. 뭐가 터졌나요?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뭐, 요런 데서 산 사람들은, 그죠? 요거 돌파하면서 확 올라왔으니까, 아주 메리트가 아니, 메리트가 아니라 수익률이 컸었던 메리트가 있었던 자리죠. 굉장히 뭐 자리상으로는 뭐 여기서 사는 게 뭐 어렵지는 않은 자리였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매매한다고 치면 충분히 살 만한 자리였다는 거죠. 이런 추세를 넘어선 자리였고 눌러주는 자리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올라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대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뭔가가 나온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종목만이 뭔가 가지고 있는 뭔가 호재성 재료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솔라나. 자, 솔라나도 좀 많이 내려왔다 이번에는 그랬는데 좀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 선은 사실 단방에 이렇게 돌파한다 이게 만만치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보인다면 일단은 정리를 해줬다가 어느 정도 뭐 100% 정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장기 홀더들은 정리를 해줬다가 이렇게 눌러줬을 때 상황을 보면서 좀 다시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좋았던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도지코인. 자, 도지코인은 뭐 조금 많이 쳐졌었죠. 근데 이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기가 좋은 자리였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올라갔다가 지금 뭐 수렴 구간, 박스권 구간에 들어섰는데 박스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아까 저기 리플처럼 이렇게 막 강하게 당겨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는 사실 웬만해서는 그냥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코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좀 제법 올라왔어요. 그죠? 예.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리,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게 하방 경직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더 이상 밀리기가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예. 자, 물론 이제 추세는 하락 추세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저점을 깬 것도 맞는데 이렇게 이제 깨고 바로 올라오는 애들은 이걸 이제 트랩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걸 사실 손절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이 세력 논리로 따졌을 때 이 선물 시장에서도 큰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이 선물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세력들 뭐 뻔한 거죠, 그죠? 뭐 사우디가 됐든 뭐 어쨌든 그리고 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도 관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전저점을 무너뜨리면서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잘 익히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적정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뭐 크게 봤을 때 반등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아주 뭐 아무리 전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구간도 저항 구간인데 요쯤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여기를 만약에 바로 돌파한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렇게 안 내려오겠죠, 그죠? 웬만해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쉬는지 돌파하고 나서 쉬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흐름을 달리 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장기 차트 큰 흐름에서 본다면 가격은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게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래서 주가 내려왔을 때 물론 이제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이왕이면 기름 넣자 뭐 이런 거 짜잘한 거긴 하지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래봐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내추럴가스. 자 내추럴가스가 뭐 떠들기를 엄청 뭐 올라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기 하락 추세를 넘어섰다 다시. 근데 이제 이게 넘어섰다고 해서 이게 보면 아직도 이 추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게 뭐 요 정도 넘어섰다고 해서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뭐 에너지 쪽은 사실 약간 바닥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 골드가 좀 약간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기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돌파했으니까 쉽게 안 내려오기를 좀 바랬는데 일단 뭐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 흐름이 잘 지켜지면 여기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요번에까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 이제는 아마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큰 흐름상 제가 이제 대세라 그랬잖아요. 큰 흐름상 상승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매도보다는 아직까지는 매수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버. 자, 실버는 다시 쳐졌어요. 그죠? 실버는 어떻게 보면 다시 쳐진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줬다가, 그죠? 반등을 줬다가 다시 쳐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땐. 그죠? 그래서 이게 골드랑 다른 거예요. 골드랑. 골드랑은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버는 매수를 물론 이제 전저점 자리라서 쉽게 빠지는 구간은 또 아니에요. 이게 이런 자리가.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파할 때 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 자리에서는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졌다. 일단은 뭐 전저점 구간이라 반등의 무게를 두는 게 맞기는 한데, 그죠? 여기 이제 전저점 부분. 반등의 무게를 두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내려오는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튀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때까지 조금 매수 쪽으로는 특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매도도 근데 뭐 별로 내려올 때가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다음은 코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내려오면 요 정도면 그냥 충분히 내려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골드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니까 더 하락 쪽이 깊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 탄력이 여기서 막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냥 뭐 주도하는 골드가 내려오다 보니까 실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나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밀려 내려가는 거죠. 밀려 내려가는, 안 좋은 건데 순서대로 좋은 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뭐 아파트가 뭐 강남 아파트가 있고, 뭐 강동구 아파트가 있고, 저기 뭐 저기 좀 시골 아파트가 있다고, 뭐 아니 시골까지 그렇고, 뭐 여기 경기도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막 올라가려다 막 내려와, 밀고 내려오면 강동구 아파트도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동구 아파트 내려오면 여기 여기 경기도 조금 그런데 아파트도 또 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제가 절대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가 좋은 애가 내려오니까 그 다음 좋았던 것도 내려오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애도 또 내려오고. 물론 이제 폭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내려오는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 보시면 아직도 뭔가 그 모양이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모양이. 예, 그래서 그냥 흐름이 그냥 뭐 계속 여기서 와리가리 할 것 같다는 느낌? 예. 이런 와리가리 하다가 뭔가 이렇게 탕 치고 나가는 어떤 강한 모습이 나왔을 때, 예, 그럴 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인 움직임을 좀 저는 좋아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천천히 봐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환율로 넘어가서. 자,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뭐 반등을 할 만한 구간에서 반등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워낙 강하게 하락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구간은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돌파를 하려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만약에 가려면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나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못 팔았던 세력들이 팔고 있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팔고 있고, 뭐 이러다가 그럼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으면 더 이렇게 치고 내려갈 거고, 그래도 좀 뭔가 지킴이가 있다 그러면 내려오다가 다시 터닝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그냥 기본이 낮게 샀다라면 여기서 그냥 정리를 좀 하는, 예, 일부 현금화하는, 단타 물량 현금화하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환율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모든 금융상품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로 강턴을 했다가 지금 뭐 좋게 보면 눌림목이죠, 그죠? 네, 좋게 보면 눌림목이고, 나쁘게 보면 뭐 강턴한 거에 대한 이익 실현 후, 여기서 이제 지지를 일단 받고 있는데, 이게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화. 자, 파운드화는 제가 그랬죠. 뭔가 이상하다. 그죠? 뭔가 제가 이 자리에 썼나요?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좋지 않은 거다.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했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죠?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는 매수 쪽으로 대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 매도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갖고 가려면. 얘는 뭐 그냥 그렇고요. 자, 에나가 문제인데요. 자, 에나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반등이다, 일단. 반등은 필연인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왔으면. 반등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반등의 미니멈 반등이 제가 147이라 그랬고, 맥스로 오면 150 한,
151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151 아직 뭐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151을 이렇게 훌쩍 넘는다. 이렇게 만약에 156 정도까지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예, 다시 살아나는 건데 151 정도에서 꺾인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 가고 여기서 버벅거린다. 그러면 좀 많이 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최소한의 반등은 나온 거죠. 그죠? 뭐 이거는 뭐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원화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또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엔화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도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조금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지금 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엔화는 원 그러니까 N1 차트, 1N 차트는 요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요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아직도 반등을 계속 나올 것이다. 반등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100%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긴 그러지만 기존에 봤던 뷰는 지난번에 다 제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대응을 어, 짧게 이제 끊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큰 흐름상으로는 조금 데미지가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170엔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맥스 176인가 7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어려워졌다. 굉장히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가능성이 살아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환율도 다 봤고요. 그럼 이제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2년물 금리. 자, 2년물 금리 낙폭이 좀 심했다가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저항권에서 지금 저항을 보이고 살짝 후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년물. 자, 10년물도 반등을 줬죠. 그죠? 예. 반등을 줬고 뭐 이런 이제 저항 구간이 거의 임박하니까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뭐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자율 반등 성격, 3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랑 거의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단기와 장기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막 신경 써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국채금리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별건 없죠. 예. 자, 이렇게 환율, 금리 다 봤고요. 주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자, 빅스가 뭐 다행히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위쪽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19.46 정도 요 위쪽에 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내려와 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직은 안정감이 조금은 결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케아크 지수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죠? 모르죠. 오늘 어젯밤에 또 미국이 이제 얘네들 끝난 다음에 탁 깨져가지고 이제 원상복귀보다 더 빠꾸를 심하게 했잖아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거에 따른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닥스. 자, 닥스도 마찬가지죠. 딱 정확하게 추세 자리에서 터닝을 했어요. 그죠? 네, 정확하게 추세 자리에서.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차트에. 네. 너무나 정확하게 지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이제 이 정도까지 보는 건데, 그 정도까지 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장이 끝났으니까 미리. 오늘 또 데미지를 입겠죠. 그죠? 시가는 무조건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거의 이변이 없는 한. 물론 이제 선물이 좀 올라오고 뭐 이러고 있어서 데미지가 조금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반등의 기본 반등은 올라온 거다. 자, 다음은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 니케이 225.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워낙 강하게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예, 매물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일단 여기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낙폭이 깊은 만큼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자, 다음은 항생지수입니다. 자, 항생지수는 뭐 조금은 다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다음은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도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SPX도 마찬가지. 그죠? 보통은 이제 반등 많이 못 주고 내려온 종목들은 왜 이러냐. 근데 못 주고 내려온 애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터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스닥 선물,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갭 메우니까 딱 내려오죠. 여기를 또 쉽게 깨느냐 못 깨느냐. 이게 쉽게 깨지면은 진짜 찜찜한 건데 쉽게 안 깨지고 뭐 이렇게 계속 깨지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조심스러운 대응 필요할 거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 나스닥 100도 뭐 별거 볼 게 없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자, 리플. 자, 리플은 사실 조금 뭐 아쉬움이 있는 차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세진 않아. 예. 반등도 있긴 했지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하고 신정 안 내고 튀어나가줘야 될 텐데 그게 좀 가능할지가 일단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일 약하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전저점에서는 반등을 준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만큼만 올라와도 사실 굉장히 큰 폭이에요. 적지 않은 폭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아이고 이게 잘 안 찍히네. 안 해놨구나. 어쨌든 여기가 지금 보면 4290, 한 430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뭐 갭난 자리는 바로 뚫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지가 않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지. 시간이 여기서 빨리 이 갭 자리를 어떻게 못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바로바로 막 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고. 자, 다음 애플. 자, 애플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제가 예상했던 그런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결국은 뭐 애플은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집중력 흐트러지는 타임이 왔나 봐요.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조금 안 좋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서 뭐 연속으로 마구 흘러내리기에는 조금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반등 줄 수 있는 충분한 자리, 아직까지 반등을 크게 주진 못했지만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뭐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어떤 식의 움직임을 줄지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그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글. 자, 구글은 반등을 별로 못 줬네요. 당일만 반등 주고. 다음은 아마존.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갭 툭 떨어졌으니까 이 갭 친 자리, 이렇게 갭이 만들어진 자리까지는 반등이 쉽지만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메타는 뭐 다행히 다른 종목들하고 달리 잘 지키면서 올라갔네요. 얼마나 좋아 저게. 다음은 정신없네요. 테슬라. 자, 테슬라도 뭐 일단은 추세를 깼기 때문에, 그죠? 요 추세를 깼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거죠. 그죠? 추세를 깨고 이런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반등을 줬는데 막 확인 작업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이 위쪽으로 올라와야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조정 기간에 대한 시간이. 지금 여전히 좀 불편한 거예요. 자, AMD. 자, AMD는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인텔은 뭐 굉장히 강한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심각한 거죠. 사실 이 정도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건데, 어 제가 얘기를 했던 자리랑 많이 비슷하긴 해요. 이제 많이 비슷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20불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내려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게 했었잖아요. 그죠? 무조건 내려온다. 근데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자리보다는 더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저는 뭐 한 25불 밑으로 내려오는 정도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방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뭐 이거는 나중에 장기 차트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고, 예. 어쨌든 좋지 않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전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낙폭이 다른 거에 비해서 심한데 회복력이 좀 약하다. 예, 그래서 뭐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예, 그래서 일단 급하지 않은 종목들은 좀 지금 매수하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 예, 일단 뭐 이것도 최소한의 반등 구간은 일단 달성한 거예요. 달성한 거고. 자, 그리고 스타벅스는 뭐 와리가리. 예, 그리고 엘라이 릴리는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반등을 크게 기대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 정도가 충분한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낙폭 조금 심하게 주니까 반등 강하게 줬다가 일단 다시 약세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라부. 자, 라부도 조금 이제 처졌죠, 그죠? 예, 조금 처져 있는데 아직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 예, 그래서 조금 만약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왼쪽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조금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다려 볼 만하다. 예.
자, 다음 코스피. 자, 코스피는 뭐 그래도 만기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강한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썸네일 제목에도 썼지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에 제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지금 기관이 좀 많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옵션에서. 그래서 옵션을 좀 커버를 하락 쪽으로 만든 다음에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막판까지 상승을 기대해 본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콜옵션 너무 약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다. 덥네요. 자,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 삼성전자 개파락했는데 뭐 어제 미국 반도체들 많이 빠져가지고 개파락했는데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매합니다. 네, 여전히 아직도 좋진 않아요. 자, 포스코 퓨처의 아니,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은 LG화학. 제가 여기에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햇빛이 이렇게 창에서 들어오는데 제가 얼굴이 지금 허옇게 보이잖아요. 좀 약간 한쪽 방향이 이렇게 이쪽이 이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좀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약간 그래서 자, LG화학이 어쨌든 계속 제일 안 좋고 있어요. 이쪽에서는요.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죠?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버님 친구분 이걸 몰빵을 치고 갖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네이버도 또 신저가 나고 뭐 좋진 않았죠. 자, 삼성물산도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빨리 살려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일 수 있다. 삼성 SDI 제가 많이 좋아했던 주식인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찍은 모습이 나타나면 또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현대차. 현대차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고 좀 비리비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아니 이거는 LG전자도 뭐 되게 안 좋은 거죠. 예. 자,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도 좀 안 좋긴 한데 그나마 지금 전저점 부분에선 버티고 반등을 주고 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뭐 여전히 이쪽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는 계속 안 좋. 그러니까 좋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카카오 오늘 구속됐다고 하죠. 완전히 그 김범수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자, SO일은 뭐 거기서 거기. 자, 셀트리온은 쳐졌다가 급하게 올라왔어요. 어제 뭐이 바이오 쪽이 다 좋았으니까요. 그죠? 예. 자,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는 요번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찬스를 준 거예요. 못 샀던 사람들한테는. 자,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이 차라리 그 뭐야 LG화학 뭐 이런 것보다는 낫네요. 대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 코스닥 많이 빠졌죠. 자, 일단 에코프로 BM 빠지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빠진다 생각하기는 어렵고.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제가 여기 깨지면서 일단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뭐 좋은 재료들이 좀 있긴 한가 봐요.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을 못 틀어서 그래요. 제가 에어컨을 틀면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틀 거 그랬나 봐. 자, 어쨌든
되돌림 형상 정도 뭐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고요. 에코프로 뭐 계속 그렇고요. 다음은 HLB. 얘는 워낙 뭐 가격을 잘 잡아주는 애니까. 근데도 뭐 어쨌든 다음은 LNF. LNF는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얘는 그냥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오늘도 신저를 내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다음은 HSF. 얘도 별로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어쨌든 얘는 중간에 걸렀다가 내려오는 거라서 어디선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뭐 최대한 내려와도 2만원 언더 정도? 예. 그 정도면 한번 또 단기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JYP. 뭐 급락 줬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제는. 움직임을 보면,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살짝,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제가 좀 컨디션이 이렇게 어제도 잠을 제가 못 자가지고 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래도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사명감 뭐 이런 걸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막판까지 반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저는 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손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기라는 것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 그래야 2,800배까지 났던 풋옵션들의 프리미엄이 거의 이제 한 지금 현재로 보면 한 5분의 1, 6분의 1까지 이제 사그러들었거든요. 어제 뭐 그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뭐 한 30분의 1까지 줄어들었었어요. 2,800배 났던 종목이 그게 이제 28포인트가 넘었던 거, 정확하게 또 28.2포인트까지 갔었던 건데, 옵션 지수로. 그게 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진짜 마음이 딱 살까? 이런 마음도 살짝 너무 막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빠졌었냐면요. 28.2짜리가 장중에 이게 350짜리 풋이거든요. 장중에 얼마냐? 0.78까지 빠졌었어요. 0.78. 0.78까지 빠졌다가 오늘 아까 아침에 또 다시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또 15배가 또 난 거예요. 저점 대비. 그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예. 자, 그런 걸 감안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저는 그냥 종가까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흐름이 좋은 주식들은 여전히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 반도체 쪽 안 좋으면서 이제 좀 쳐박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좀 살아나고 있고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애들도 막판에 양전할 수도 있어요. 막판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막 지금 막 주식을 막 파는 구간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파는 구간이냐? 현금이 너무 없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저점에서 잘 잡아서 단타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량을 줄이는 구간이지 그냥 장기 홀더 너무 물렸어.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대응하는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더 이상 길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여튼 뭐 다행히 지금 뭐 크게 빠지지 않고 반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손해 보셨던 분들도 손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